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식들 알려드리겠는데요. 참 러시아 참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전쟁 일으켜가지고 진짜 러시아의 군사력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흑해함대 계속 박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지금 끄집어내어서 사용을 하는지, 야, 이거 사고 안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잠수함 끄집어내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인도가 중국하고 싸우고 뭐 하니까 이 인도를 지지해서 그렇지, 야, 인도 이 사람들 이래서야 되겠냐, 이 통수의 대마왕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도가 또 미국의 통수를 쳤는데 보겠습니다. 최근 빠른 속도로 군사력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인 인도는 분명 세계 무기 시장의 큰손 중에 하나지만 이들과 거래할 때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글로벌 방위 산업계의 인식입니다. 이번에는 총기 명가 시그 사우어가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지난해 차세대 소총으로 발표하고 72,400정을 도입하기로 발표했던 시그 사우어 USA의 신형 소총 시그 716 추가 도입을 중단한다고 현지 시각 5월 11일 발표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9천만 달러 규모로 72,400정을 도입한 시그 716 소총의 추가 도입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는 초기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총기 성능 문제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도가 도입하려 했던 시그 716은 베스트셀러 소총인 HK416을 시그 사우어가 재해석한 시그 516의 작동 구조를 적용해서 7.62mm 버전으로 개량한 모델인데요. 숏스트로크 피스톤 방식의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각국의 특수부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인도는 이 총기를 도입하면서 시그 사우어에서 7.62mm 나토 탄도 같이 구입했지만 탄약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국산화를 추진했는데요. 지난해 일선 부대에 도입된 인도제 7.62mm 탄약은 미국산 탄약보다 반동은 더 높으면서도 탄도 안정성은 더 떨어져서 수시로 총기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인도는 시그 716은 AK-47 계열이나 인도 국산 소총보다 반동이 더 높고 작동 신뢰성도 형편없다라며 후속 계약 이행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자신들이 비규격 탄약을 써서 일어난 문제를 총기 제조업체에 뒤집어 씌우고 기술만 빼먹은 뒤 계약 파기를 선언하는 나라. 이로써 인도와의 무기 거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그 사우어에서 만든 이 시그 716이 AK-47보다 반동이 더 심하다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믿을 수 없죠. 이 인도가 지금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일을 이 딜에서 저질러 하면은, 일단 72,400정을 구매를 하는데 그 가격이 9천만 달러. 그래서 나눠보면 정당 170만 원. 시그 716이라고 하는 이 총, 더군다나 인도를 위해서 특별히 또 개량을 했죠. 원래 시그 516 5.56mm 탄을 쓰는 걸 7.62mm 탄으로 개량해서 그 개조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고 아주 싼 가격에 170만 원에 줬는데, 이렇게 싼 가격으로 준 이유는 뭐냐? 이렇게 72,400정을 먼저 도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면허 생산으로 수십만 정을 생산해서 인도군 전체의 소총을 다 이걸로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시그 사우어사가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따라올 그 수십만 정, 어쩌면 수백만 정이 될 수 있는 그 후속 물량을 생각해서 이 초도 물량을 아주 싸게 주고 기술도 팍팍 주고, 그리고 탄도 그냥 자체 개발한다니까 뭐 탄 기술도 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 탄을 갖다가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넣어서 쐈더니 탄이 불안정하고, 당연히 탄이 반동이 너무 세가지고 나가다가 포구 이 안정성이 불안정하고 따라서 명중률이 낮아지고 뭐 이런 거예요. 시그 사우어에서 나온 순정품 쓰면 이런 일이 없죠. 나토 탄 그대로 갖다 쓰면 이런 일이 없죠. 자, 지금 현재 나토 탄은 5.56mm이지만 앞으로 6.8mm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도가 7.62mm를 고집하는 것은, 인도는 이제 고원지대에서 싸워야 될 일이 많으니까 멀지 않습니까?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쏜다든지. 그래서 이 최대 사거리가 좀 길고 유효 사거리가 좀 길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유효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5.56mm보다는 7.62mm를 선호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만들어 보니까 그 성능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또 기술은 또 좀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바탕으로 또 이 총 가지고 와가지고 원래 직도입한 거 뜯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면허 생산 수십만 장 한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식사 대접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뜯어가지고 기술 싹 흡수한 다음에 니들 뭐 반동 심해서 안 되겠다. 우리는 계약 취소야. 면허 생산 그거 안 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의 K9 자주포 지금 인도 가서 굉장히 호평받고 있는데 인도가 기분 좋아가지고 추가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조건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잘 보고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인도에 7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 이거 거의 뭐 이 경쟁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대우조선 해약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것도 조건 잘 봐야 됩니다. 그냥 기술 쫙 땡기고 내치면서 그것도 엄청난 AS 부담을 탁 넘겨주고 내칠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냥 인도 같은 인도자 붙은 나라들하고 이 군사무기 계약할 때는 정말 다시 보자 뒤통수라는 생각을 꼭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흑해 일대에서의 연이은 졸전으로 주력 함들이 하나둘 작전 불가 상태에 빠지자 잠수 함대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더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당분간 복귀가 불가능해 보였던 러시아 해군 최고령 재래식 잠수함 중에 한 척이 현역에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장기간 수리 상태로 조선소 신세를 지던 러시아 흑해 함대의 최고령 잠수함이 최근 급히 수리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곧 함대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타스통신이 현지 시각 5월 11일 보도했습니다. 타스통신은 흑해함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흑해함대에서 가장 오래된 잠수함인 알로사함이 곧 현역으로 복귀할 예정이며 곧바로 현역 복귀를 위한 해상 시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킬로급 가운데 구형이면서도 실험함 성격으로 건조된 프로젝트 877V 버전으로 1990년 취역한 이 잠수함은 소련 붕괴 직후에 우크라이나 해군에 귀속되었지만 극심한 부품난으로 항구에 장기 방치되었다가 1997년 러시아 해군에 양도되었습니다. 관리 상태가 극히 엉망이었던 이 배는 지난 2009년 11월 추진 시스템 고장과 화재가 발생해 장기간 수리를 받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8년 수명 연장을 위한 수리 공사에 들어간다는 이 배는 고질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해 3년 넘게 조선소에 머물러 왔습니다. 수중 배수량 3,000톤급인 이 구형 킬로급 잠수함은 다른 킬로급들과 달리 워터제트 추진기관을 갖고 있는 유일한 배인데요. 극심한 전력난 속에 급히 현역에 복귀한 이 배가 과연 이번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호사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스네이크 아일랜드, 그 스네이크 아일랜드를 차지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네이크 아일랜드를 방공 호위해 주려고 갔던 모스크바함 침몰해버렸죠. 또 그 모스크바함 이후에 또 스네이크 아일랜드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공 호위해 주러 갔던 마카로프함 또 피격돼서 지금 뭐 들어왔죠. 그리고 그 마카로프함을 피격된 걸 인양하러 갔던 그 인양선 그마저도 지금 또 스네이크 아일랜드 인근에서 또 피격돼 가지고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에 아마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피격되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바다에 떠 있는 이 군함들 가지고는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방공함이 다 사라졌으니까. 에센 사라져 버렸죠. 비격돼 가지고. 그리고 모스크바 침몰해 버렸죠. 그리고 마카로프 비격돼서 지금 작전할 수 없죠. 그래서 방공 즉 함대공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함 3척 달랑 그거밖에 없었는데 한 척은 지중해 나가서 못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다 지금 침몰하거나 비격돼서 작전할 수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스네이크 아일랜드는 지켜야 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오데사항을 봉쇄는 해야 되죠. 그런데 군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수함을 끄집어내서 하는데 그 잠수함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조선소에서 3년이나 예산이 없어가지고 처박아 놓고 있던 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현역 복귀를 시켰다. 877V인데 워터제트예요. 이 워터제트를 어떻게 잠수함에 갖다 붙였는지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에 실험함 성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써보고 좋으면 대량 생산하자 하고는 했는데 저는 뭐 조선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냥 워터제트를 왜 그동안 다른 선진국들은 아무도 안 썼을까? 이 워터제트는 물을 그냥 대량으로 확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웨이크가 엄청나게 생기겠죠. 당연히 웨이크 호밍 어뢰에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제가 뭐 퍼뜩 생각해봐도 그래서 한 척만 만들고는 이거는 끝. 그리고는 이제 다른 877을 만들어서 뭐 중국에도 수출하고 자기네들도 쓰고 이렇게 했고 중국이 킬러급 12척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초기형 2척이 바로 이 877 그리고 그 다음 킬러급 10척이 633형인데 그래서 흑해함대도 대부분 633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877은 거의 안 쓰고 그 877 중에서도 유일한 워터제트. 그래서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기네들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귀속해서 쓰다가 뭐 쓰지도 않았죠. 그냥 뭐 방치돼 있는 거. 뭐 우리 뭐 안 쓰니까 러시아 니들하고는 사이 좋으니까 그때는 니들 갖다 써라 하고는 97년대에 줬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오일먼이 좀 들어오고 나서 러시아가 야 수리해서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쓰고는 2009년도에 240m 자망 기록을 세우고 다시 부상해서 돌아오다가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조선소 시세 지다가 3년 전부터 수리한다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오대사항을 봉쇄해야 되는데 군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마저 다시 갖고 나왔는데 야 이거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승조원들 얼마나 지금 겁나겠습니까? 정말 러시아의 민낯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전 참 기가 막힙니다. 러시아 이 박물관에 있어야 할 이 세계 유일의 워터제트 잠수함 32년 된 이 잠수함을 다시 꺼내서 쓰는 러시아의 현실 흑해함대의 현실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